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2023년에 최저점을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사도 충분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나올 거다.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다 비트코인에 가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소홀한데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상대적인 수혜를 분명히 이더리움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대비해서 저도 이제 오늘 나오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45%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자산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없어요.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런 거 다 떠나서 비트코인이 올해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ETF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선물 ETF고 선물 ETF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거의 시각은 한 8분응선, 9분응선 정도는 넘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ETF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접근성이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한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잘 쓰시는 2030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투자가 쉽겠지만 원래 한 번도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안 해봤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새롭게 가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체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로 주식시장에서 현물 ETF를 사면은 비트코인 현물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렇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열리는데 또 하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훨씬 더 매매하기가 쉬워졌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비트코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오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앞서갔고 그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벤트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라고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도 있지만 물론 금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금도 이제 신고가에서 신고가 역대 신고가 최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대의 희소성의 상징인 비트코인도 예상되는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의 또 순풍을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는 반감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은 아니지만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채굴이라는 과정 등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이 수많은 문제를 풀고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데 근데 요 늘어나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내년 3월이고 이걸 또 이제 반감기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감기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더욱더 희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앞뒀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반감기를 이제 예상하며 내년 3월에 있을 이벤트지만 시장은 항상 내년 3월쯤 되는 이벤트는 땡겨와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거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각은 저는 조금 재밌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바이낸스 같은 이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고 대표들 막 경영진들 막 다 강제로 물러나고 막 그런 엄청난 규제를 받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또 다른 이제 미국의 대형 거래소 FTX라는 곳도 지금 거의 파산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관련된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형 거래소가 결국은 규제 당국에 처벌을 받는 모습이 아니 뭐가 좋아? 지금 비트코인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물 흐리는 나쁜 놈들이 다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 이런 애들이 청소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남은 거래소들은 다 클린한 애들, 다 괜찮은 애들만 남은 것 같아. 정부가 규제 당국이 한번 싹 이런 거를 점검을 해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더 건전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규제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달러 넘었을 때 6만 한 4천 불? 제 기억이면 고점이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막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보고 단둘이 좀 이야기를 간곡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한 6만 불일 때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자기는 인생을 너무 역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단기적인 전망으로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또 뭐 두고 봐야겠지만 전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왜 부정적이냐면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 시장에서 이 긍정적인 전망을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호재는 뭔데? 비트코인에게 다음 호재가 있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외에 뭔가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신선한 어떤 상승을 위한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뭐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임팩트는 아무래도 대장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ETF를 현물로 승인을 받을 때와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뭐 상승 요인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냥 제 주변에 그런 뭐 트레이더들이나 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을 거뒀던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 호재들을 생각하면서 수익을 거뒀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뺄 생각들을 오히려 하고 있고 뭐 1월쯤에 아마 ETF가 실제로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쯤에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조금은 있어서 저는 팔기 위한 대기 매물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시라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혹시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원래 살 양보다는 조금 더 적게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했던 질문 혹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그런 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 꼭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질문은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한동안 1년 동안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안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 올려도 반응이 되게 차가웠거든요.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과연 지금이 그럼 정말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액티브하게, 원래 접근을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는 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액티브하게 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전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제 주변이나 지인분들이 하신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친구한테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자산의 몇 %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을지를 정하고,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비율에 그냥 맞추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난한 투자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타고난 트레이더다, 그럼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사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제 자산의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딱 그 정도만 팔로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산의 아주 많지 않은 비율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그게 오히려 편안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비트코인 사이클 때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고, 그러면은 금의 자리도 어느 정도 위협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ETF를 승인해 버리면은 뭐 또 다른 각국들에서도 더 비트코인을 넣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좋게 바뀌려면 이 위에서, 암호화폐 위에서 이제 계속 만드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웹3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계속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성과가 많이 안 좋긴 했지만, 워낙 또 사기도 많아서 욕을 먹고 있지만, 뭐 소위 말해 예전에 말했던 뭐 NFT 같은 것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들,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뭐랄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 성과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그냥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가, 또 암호화폐 자체가 어떻게 번 돈을 나눌까에 대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우버 기사라고 해서 바로 우버 주식을 실시간으로 제가 고객을 어느 지역으로 모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제가 뭐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예요. 저희 집에 누가 와서 묵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에어비앤비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에어비앤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식의 발행과 소각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암호화폐나 웹3라는 걸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조직은 주식회사, 디지털 주식회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의 발행과 소각을 아주 유연하게 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게 할 수 있게 할 거야. 뭐 제가 비유적으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토큰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식들을 쉽게 받아갈 수 있게 할 거야라는 새로운 시도거든요. 제가 보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궁극적으로는 그건데, 이제 그런 유의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명히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원래 이런 거 만들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들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인공지능 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요즘에 뭐 이걸 만들고 있는 빌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생각, 이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만들고 뭐 일종의 프로토타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초기의 서비스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정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 뭐 트위터 뭐 X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류의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암호화폐, 크립토 생태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개발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더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 참고로 저는 가격을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보실 때는 저는 달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쨌든 한국에만 있지 않고 예를 들면 특정 가격대에 더 의미를 느끼는 예를 들면 4만 불이다. 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터치할 때도 더 5천만 원을 넘냐 4만 불을 넘냐에서는 항상 4만 불을 넘냐가 글로벌에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더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는 좀 달러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굳이 말하자면 뭐 작년의 저점 요 정도를 터치를 하시면 뭐 아니면 올해 저점 뭐 요 정도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2만 불이나 3만 불 같이 좀 의미 있는 그 지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숫자가 바뀌는 건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터치했을 때가 그래도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어떤 지점들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면 좀 하락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올 초에 비트코인이 16,000불이었거든요.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달러? 요 정도를 터치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점점 비트코인은 유명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3년에 최저점을 뭐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사도 충분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하고 그 사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나올 거다. 사실 그리고 막 그런 신청들도 막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다 비트코인에 가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소홀한데 비트코인 ETF 상장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상대적인 수혜를 분명히 이더리움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트레이더분들도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시장에 돈이 처음 들어오는 건 무조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일단 전체 기관이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고 다 처음에 들어오는 흐름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다른 알트로 넘어가고 또 그 알트에서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쉿코인이라고 뭐 영어로는 얘기하던데 쓰레기 코인들로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순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나 알트를 보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